안녕하세요, 차플레입니다.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1.6 모델로 연비가 좋기로 워낙 유명했던 차량입니다.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쌀 때 연비 좋은 차량을 찾는다면 니로 하이브리드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 방법은 수원 전체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35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니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연비가 좋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아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시면 금액대는 1,600만원대부터 1,700만원대 그리고 1,800만원대, 비싸게는 2,500만원대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확인해 보시면 저렴한 금액대는 주행거리가 많거나 이제 사고가 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고 난 차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드리면 가급적이면 보장이 좀 없을 만한 주행거리는 10만 킬로 미만의 무사고 차량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0만 킬로 미만의 무사고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26대 정도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금액부터 확인해보면 금액대는 1649만원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이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럭셔리와 프레스티지 그리고 노블레스 모델이 있으신데요. 럭셔리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스마트 키를 넣는 경우가 있고 스마트 키가 안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으니 사진으로 스마트 키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랑 통풍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랑 뒷좌석 열선 시트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실 건데요. 우선 가장 저렴한 건 1649만원에 86,000km, 연식은 18년 모델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모델로 가장 밑에 등급이시네요. 우선 색깔은 다크블루 모델이시고요. 사고부터 보실 건데요. 주행거리는 85,000km. 이 차량은 렌트력이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사고 보시면 지금 펜다나 본네트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뒤엔다와 뒤에 백판넬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엄연히 사고차로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81,000km, 18년 모델의 1650.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지금 이번에 들어올 차량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부터 볼 건데요. 8만 킬로의 렌트력은 없고요. 이거는 사고 차량이네요. 가급적이면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엔진 쪽이나 이렇게 먹은 차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무사고로 검색을 해도 이런 식으로 사고 있는 차량도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항상 중고차를 검색하실 때는 꼭 성능 기록부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800만원대로 올라가시네요. 이런 차량들이 이제 사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는 7만 1000km, 연식이 16년 7월로 가장 오래되셨네요. 한번 내용 좀 한번 볼게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모델로 사고부터 볼 건데요. 7만 킬로에 지금 렌트 이력은 없으시고요. 이것도 지지 판넬 사고는 있긴 하시네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단순 교체 무사고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범버하고 라지에이터 서포트 부분이신데요.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골격적으로 다친 사고가 아니시면 단순 교체 무사고로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틀린데요. 차라리 휀다라든지 문짝 같은 경우는 볼트를 떼어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외형 껍데기 부분이라 좀 상관없이 저는 보는데, 라지에이터 서포트 부분은 혹시라도 앞에 이제 라지에이터 그쪽에 이제 결함이 있을까봐 약간 이런 거는 좀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딜러들은 약간 무사고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지금 1800대면 금액이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좀 탔고 앞에 약간 사고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좀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8년 모델의 8만 킬로 1820 금액은 동일하시고요. 등급이 럭셔리 등급으로 해서 등급이 떨어지시네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색깔은 G색 계열이며 사고부터 보면 8만 킬로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으시네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내부 옵션 보시면 럭셔리 등급인데도 추가적으로 스마트키를 집어넣고요. 내비도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피스 룸밀러 이런 식으로 옵션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들어가시는데 통풍 시트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추가 옵션에서 마찬가지로 차선 이탈이나 후측방 경보 이런 거 보실 때는 핸들 옆쪽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추가 옵션이 있으면 이쪽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원 있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아직 2만 킬로 정도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금액대 저렴하시고 이런 거 찾으실 때는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금액은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등급은 같은 럭셔리. 색깔 때문에 조금 금액대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식이 16년 12월인데 지금 키로수도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색상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10만원 더 비싼데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보증이 끝나셨기 때문에 럭셔리 모델의 흰색보다는 위에 차량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880 차라리 요거 같은 경우는 연식이 1년 정도 떨어지긴 합니다. 신차 엔진 미션 보증 끝나긴 하셨는데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차이시거든요. 색깔도 청색이긴 하신데 차라리 금액을 좀 올리실 거면 이렇게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모델은 같은 럭셔리고 색깔은 보신 것처럼 이제 청색깔이고요. 사고 내용 보시면 주행거리는 49,000km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네요. 렌트 이력 같은 거 없으시고요. 문짝 하나 단순 교체는 있으신데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상태 보시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으시네요. 내부 상태 한번 볼 건데요.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부 상태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사진으로만 보셔도 주행거리에 따라서 내부 상태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깔끔한 정도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격이 조금 올라도 엔진 미션 보증 끝났지만 워낙에 키로수가 짧아서 고장률은 적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옵션은 기본적으로 있고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물은 키로수가 짧아서 금액 대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을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노블레스가 가장 옵션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연식에 지금 16년으로 떨어지시고 주행거리가 거의 2배로 올라가시고요. 금액은 10만원 정도 비싸지시는데 색깔은 흰색으로 좋긴 하시거든요. 한번 내용만 좀 볼게요. 사고부터 보시면 94,000km 그리고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나 이런 거 교체는 없네요. 세부 상태 오일 유수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없긴 하시네요. 그리고 내부 옵션 보시면 노블레스급은 약간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요. 내비나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옵션 같은 경우 보면 통풍 시트 들어가시는 거.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프레스 등급부터 들어가시기 때문에 핸들 열선하고 통풍 시트 이렇게 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통풍 시트나 이런 것도 좀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있으면 좋긴 한데 키로수를 이렇게 늘려서 연식 지금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끝나셨고 주행거리는 거의 10만 킬로 가까이 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색깔도 좋고 등급으로는 좋긴 하신데 저는 차라리 좀 주행거리 짧은 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매물들을 좀 보실 건데 지금 요거는 은색의 23,000km 1899만원 같은 럭셔리 모델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차하고 지금 주행거리는 26,000km 정도 짧아지긴 합니다. 색깔 은색은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에서는 지금 이런 은색 같은 경우가 좀 단가가 좀 저렴하시거든요. 내부 옵션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도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옵션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사고 내용이나 보시면 주행거리는 짧으신데 렌트 이력이 있으시네요. 이 차량은 사고나 교체
없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없으신데,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은 없고요. 주행거리는 많이 짧아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스마트키가 빠지고 색깔이 또 은색에다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49,000km 이런 것도 주행거리가 많이 짧은 편이라서 저는 차라리 스마트키 있고 색깔이 그래도 은색보다는 청색이 낫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위에 걸 볼 것 같아요. 엔진 미션만 봤을 때는 뭐 상태는 워낙 좋고 이럴 것 같은데 가격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물 보시면 이제 프레스 등급 17년에 1900, 지금 위에 차하고 계속 비교를 할 건데요. 20만원 정도 차이시네요. 키로수는 59,000, 9,000km 정도 차이시고요. 등급이 올라가시니까 한번 내용 볼게요. 지금 색깔은 마찬가지 청색 계열이시고요. 사고부터 보실 건데 58,000km. 이것도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 짧으신 편이거든요. 렌티력 같은 거 없고 마찬가지로 문짝 하나 단순 교체는 있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에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 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통풍 시트하고 핸들 열선이 추가로 들어가신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위에하고 20만원 정도 차이시는데 연식은 어차피 17년, 신차 보증도 어차피 끝난 건 마찬가지긴 하시거든요. 주행거리 9,000km 정도 차이에 20만원 정도 차이. 그럼 또 이렇게 놓고 보면 20만원 정도 차이에 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 더 필요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물을 또 보실 건데요. 이제 2천만원, 100만원이 올라가시네요. 그리고 색깔이 좋아지시는데 이제 노블레스급이네요. 등급이 더 좋아지시니까 연식은 1년 정도 떨어집니다. 16년 7월이라 17년형으로 나왔지만 최초 등록일로 따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한 5,000km 정도 줄긴 하네요. 100만원이 올라가시고 등급은 높아지시니까 내용 좀 볼게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볼 건데요. 52,000km대, 그리고 렌티력 없고요. 사고 교체 같은 거 없으시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네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으신데 지금 시트가 안쪽에 이제 베이지 계열로 들어가시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약간 베이지 같은 경우가 때가 좀 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블레스급이라 뭐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추가 특이 옵션 같은 건 없으시네요. 노블레스라서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른 옵션들은 다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운전석에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신 거, 사진상 보시면 약간 보셔도 때타 보이시죠? 실내 클리닝 하셔도 이게 복구되는 게 좀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동 시트하고 위에 아까 보셨던 것보다 키로수는 짧긴 하신데 그런 내부적인 상태라든지 100만원 정도 더 비싸지시고 연식이 더 오래되시잖아요.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뭐 이런 차이, 그런 차이 아니시면 저는 그냥 무난하게 위에 거로 가지 않을까. 차라리 저 같으면 지금 금액대 비슷한데 보시면 지금 위에 쪽에 보시면 이제 18년 모델로 해가지고 신차 AS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차들이거든요. 위에 쪽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2천만원대가 넘어가시잖아요. 주행거리가 이제 차이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금액대가 올라가실수록 주행거리가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지금 6만 킬로대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으시거든요. 연식 대비했을 때는 지금 한 4년차 정도 되신 거기 때문에 1년에 2만 킬로 계산하시면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해 보실 게 다 거의 동일하시네요. 등급도 다 똑같고 주행거리도 다 똑같으시고 금액은 20만원,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사고 여부나 추가 옵션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지금 휀다나 단순 교체 있다고 나오거든요. 추가 옵션만 확인해 볼게요. 네, 추가 옵션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62,000km, 2,040만원짜리 사고부터 보시면 61,000km 렌트료 있네요. 사고나 교체는 없는데 오일 유수 같은 것도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없고요. 전 렌트 이력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없으시네요, 옵션이. 그리고 그 밑에 2,050만원짜리 사고부터 마찬가지로 볼 건데 62,000 렌트력 똑같이 있고 사고 여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지금 키로수 거의 동일하시거든요. 연식 월 동일하시고요. 10만원 더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차이가 20만원 정도, 2020만원 정도, 주행거리 거의 차이 없고 뭐 휀다나 단순 교체도
큰 이력은 아니시거든요. 이거 아까 렌트력 안 봤으니까 그것만 좀 볼게요. 62,0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트력이 있네요. 그리고 헨다나 교체 있고요. 이런 차량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 금액대에 이제 흰색을 원하시고 이 정도 옵션을 찾으시면 거의 이 세대는 비슷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셔가지고 제일 저렴하신 것부터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거 보셔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뭐 79,000에 8만 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연식이 더 짧아져도 주행거리 많아지면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차들은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거든요. 내용적으로 보시면 추가 옵션이 있는지 보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추가로 들어가네요. 근데 제가 좀 미리 봐놨던 게 있는데 지금 금액대가 뭐 거의 2,100만원 근처까지 올라가시면 솔직히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고 이런 거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추가 옵션 차이에 약간 차이들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로수를 늘려가면서까지 옵션을 더 좋은 걸 보시는 것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금액대도 한 30만원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시는데 주행거리가 좀 짧은 게 뭐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옵션만 지금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옵션 차이신데 지금 프레스 등급도 통풍 시트부터 해서 어느 정도 옵션이 다 들어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량 1600으로 준지형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차선 이탈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반자율 모드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주행거리를 넓혀가면서 그런 옵션을 보시는 게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차 사고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49,000에 렌트력 없고요. 사고 교체 없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네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100만원대 근처까지 가시면 주행거리 많으신 차량보다는 주행거리를 좀 짧게 가시고 신차 보증 남아있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시면 금액대는 이제 2,100만원대가 넘어가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 옵션들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노블레스급으로 71,000km 색깔이 은색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주행거리 늘어나고 연식 오래되시고 등급만 좋아지신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비추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 매물을 보시면 지금 미리 봐놨던 게 저는 아까 은색의 2150보다 차라리 2100만원대 넘어가시면 이 차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색깔은 청색 모델이신데 우선 주행거리 38,000에 18년 모델. 그리고 왜 이 차량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 주행거리가 좀 짧으면서 옵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차선 이탈 방지도 들어가시고 풀SD 등급인데도 추가 옵션을 추가로 넣으셨거든요. 지금 주행거리도 지금 짧으시고 사고 내용 보시면 38,000km에 렌트력 같은 거 없고요.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없으시고 오일 유수 당연히 없으시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 없고요. 실내 상태 보시면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실내도 상당히 깔끔하시고 지금 옵션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2,100만원대가 넘어가면 차량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위에도 뭐 2,200만원대, 2,250만원대 뭐 이렇게 금액대가 더 나오시는데 여기는 다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거 다 안 들어갑니다. 주행거리만 조금 많아지고 연식이나 이런 건 조금 좋긴 하시는데 옵션 차이에서도 약간 금액 차이가 있고 가격이 또 올라가시니까 굳이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블레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아까 보셨던 것보다 거의 지금 180만원 정도 올라오시죠. 이것도 또 추가 옵션이 있는지만 볼게요. 색상은 흰색 모델에 많이 찾는 모델인데 내비가 또 순정이 아니네요. 정품 내비가 아니시고 사제 매립되신 거고 추가 옵션이 더 들어가 있나 보면 이 차량도 지금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게 안 들어가시거든요. 전동 시트하고 뒷차선 열선 시트는 들어가시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180만원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보실 필요성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고가에서 2,100만원대 이상 보신 분들이면 지금 이렇게 주행거리 짧고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추가 옵션 들어가시고요. 이런 차량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거는 없어요. 색깔을 좀 흰색에서 주행거리 좀 짧은 거 이런 거 찾으시는 분이면 요 매물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근데 색깔만 아니시면 지금 방금 보셨던 거랑 5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걸 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2천만원 미만대 보시면
이렇게 주행거리 58,000km 정도 타신 거 프레스지 기본적인 옵션은 거의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매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뭐 주행거리 차이랑 이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약간 두 가지 모델은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옵션은 솔직히 이 차량보다는 방금 보셨던 차량이 프레스 등급으로 더 좋긴 하시거든요. 여기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살짝 과감하게 이 차 빼고 차라리 이 차보다는 이 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금액이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거 보시려면 지금 이 차량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8만 킬로잖아요. 그리고 금액 차이를 놓고 보면 지금 금액 차이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주행거리 차이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행을 짧게 가시는 게 좋긴 하시는데 그래도 좀 저렴한 거 찾으실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엔진 미션으로 봤을 때는 요건 신차 보증이 끝나셨고요. 대신에 깔끔한 상태라든지 이런 거 찾으시면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저렴한 금액대에 신차 보증 남은 거로는 그래도 메리트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니로 하이브리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배기량도 1600cc라 연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행거리 좀 짧은 차량으로 좀 보여드린 게 금방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그 차량 번호로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